어제 이 대선 전 마지막 TV 토론회, 세 번째 TV 토론회가 열렸는데 정책이나 공약 검증보다는요, 진흙탕 싸움만 난무했다라는 평가가 지금 지배적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 윤석열 아바타다, 내란 세력이다라고 공격을 집중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탈당을 하면서 김문수 후보 도와서 당선시켜달라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의원들한테 전화해서 김문수 후보 도우라고 지시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면 김문수 후보는 내란 세력 그 자체, 그 이론 또는 최소한 내란 세력을 비호하는 비호 세력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런 의문들이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아바타다.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되면 상황 윤석열이 즉 반란 수계가 괴한한다.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근거 없는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이재명 후보야말로 부패, 부정, 비리, 범죄의 우두머리. 김문수 후보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역시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여러 가지 재판, 지금 5개나 받는 재판과 또 주변 인물이 많이 사망을 하는 그런 참사가 있었는데, 이런 분이 대통령이 돼서 만약에 각종 국토 개발을 한다, 각종 사업을 한다, 주변에 또 많은 공직자를 제대로 거느릴 수 있을까? 또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이나 또 경기도지사를 할 때도 아수라라는 영화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수라라는 영화가 정말 성남시를 딱 상징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온 주변이 비리와 감옥, 투옥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수사받다가 죽어버리고. 전혀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제 이준석 후보는 어땠을까요? 모두 까기 전략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는 파란색 윤석열이라고 공격했고요. 권영국 후보는 이준석 후보를 향해서 또 40대 윤석열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재로 비난을 주고받았습니다. 빨간 윤석열이 지나간 자리를 파란 윤석열로 다시 채울 수는 없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과일만 2,791만 원 정도 법인카드로 사셔가지고 사적 유용 때문에 재판받고 계신 거거든요. 과일이 평균 가격으로 보니까요, 1kg에 10,000원 정도 하던데요. 이 기준이라면은 2,800만 원어치의 과일을 2년 동안 드셨으면은 2.8톤입니다. 집에 뭐 코끼리 같은 거 키우십니까? 전도 양양한 저는 정치인이라고 봤는데, 이 나쁜 정치만 자꾸만 제도화하려고 하는 거나 아니면 이런 걸 옹호합니까? 40대 윤석열을 보는 것 같아서 매우 유감입니다. 대선 후보들의 유세장을 일일이 전국의 유권자들이 따라다닐 수 없기 때문에 TV 토론은 전 국민들, 유권자들이 한자리에서 이 후보들을 검증할 수 있는 아주 유일한 또 좋은 장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 마지막 TV 토론회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지난 대선 토론들과 비교해서 지나치게 비난만 난무했고 정책적인 이야기는 찾아볼 수 없었다. 많이 아쉽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막판까지 서로에 대한 공격에 너무 치우친 게 아니냐, 뭐 이런 평가인데요. 자, 그런데 그 비난들 가운데서도 어제 마지막 TV 토론에서 단연 논란이 되고 있는 후보는 바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입니다. 원색적인 댓글 내용을 생방송 중에 방송에서 그대로 여과 없이 모두 언급하면서 그 파장이 지금 일파만파입니다. 국민들이 보는 데서 그게 낯뜨거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정도의 자질이라면 오히려 본인이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닌가,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언어도단 아닌가요? 여성 혐오에 해당하는 발언인지 물어봤더니 그게 여성 혐오라고 묻는 거는 그냥 답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고요. 실제 있었던 발언에 대해 가지고 순화를 해가지고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지난 2017년 대선 토론회에서는 그때 뭐 심상정 후보님이었던가요? 돼지 발정제 문제를 굉장히 세게 들고 나오셨거든요. 그때 그 송준표 후보가 그거는 내가 자서전에 좀 재밌게 쓰려다가 그렇게 한 것 같다. 미안하다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난 거거든요. 저는 사실 방송 토론에서 어느 정도의 질문이 가능하고 어느 것이 불가능한지 이거에 대한 잣대는 그때 한번 설정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열한 이준석 후보의 그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근데 오늘 뭐 입장을 내면서 또 뻔뻔하게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후한무치가 곧 젊음은 아닙니다. 물론 이준석 후보는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댓글이나 이 내용을 그대로 한 게 아니라 나름 순화를 시킨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들을 들어보면요. 여성의 신체를 노골적으로 묘사하거나 아니면 폭력 상황, 행위를 그대로 직설적으로 표현한 부분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준석 후보 순화는 했다고 하지만 글쎄요. 이 과거 홍준표 전 시장의 사례를 통해서 방송 토론회에서 이 정도 질문은 가능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것 들으셨죠. 그런 취지로 반박을 하고는 있지만 글쎄요. 이 TV 토론회는 온 국민 유권자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나이가 어린 아이들도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생방송 토론회에서 이러한 표현이 가능한 것이냐. 이 부분은 지금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저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 인터넷 게시글에서 어떤 내용을 봤냐면 초등학생 딸과 TV 토론회를 함께 시청했는데 딸이 저게 무슨 얘기냐고 물어와서 너무나 당혹스러웠다는 한 어머니의 글을 읽었습니다. 제가 참 보면서도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이게 우리 일반적인 방송 패널들이 어제 이준석 후보가 했던 발언을 방송에서 했다면 그날로 출연 정지가 되고 아마 방송에서 퇴출될 겁니다. 대부분의 방송사들이 방송 심의 규정에서 벗어나는 발언이 나는데 이견이 없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방송사들이 실제로 이 이준석 후보의 어제 발언에 대해서 묵음 처리하거나 삐 음성을 넣거나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시청자에게 유해한 내용을 여과 없이 전달하지 않도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준석 후보가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본인은 그런 말을 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합리화시키는 대응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저는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태도가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즉 120원 커피 원가 발언, 또 호텔 경제학 논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TV 토론회에서 끊임없이 본인을 합리화하고 잘못하는 것이 없다고 강변하는 태도를 보여줬는데 이준석 후보도 이재명 후보와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은 파란 윤석열, 40대 윤석열 이런 논란이 잘못된 것이고 오히려 이준석 후보는 40대 이재명, 주황색 이재명이라고 말해야 옳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준석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이건 언어 폭력이다라고 규정을 했고요. 시민단체는 지금 고발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지금 이준석 후보에게는 아까 처음에 지지율 분석하실 때는 끝까지 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글쎄요. 이 정도 논란이면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 말을 들은 것 자체가 매우 폭력적이기 때문에 저희는 듣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대선 TV 토론이 대한민국에서는 1997년 대선 때부터 있었는데 저는 그 이후부터 있었던 대선 토론을 쭉 복귀해봐도 이 정도의 논란이 되고 이 정도의 문제가 되는 발언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 미국 대선 TV 토론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나라의 대선 TV 토론은 저 정도 수준은 아니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준석 후보의 그 발언 하나로 우리나라의 TV 토론 수준도 많이 격화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본인 입으로 지금 얘기했죠. 그러니까 방송 토론에서 어느 정도의 질문이 가능하고 어느 것이 불가능한가에 대한 잣대는 2017년 대선 토론으로 어느 정도 설정된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했는데 저는 2025년 대선 TV 토론으로 그 잣대가 다시 설정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지지율의 변동은 전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TV 토론에서 마지막 TV 토론이었기 때문에 지지층은 이미 거의 굳건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마지막까지 결정하지 못한 중도층의 마음이 변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준석 후보에 대한 약한 지지를 갖고 있던 사람들은 어제 방송 토론으로 인해서 지지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그 지지율 변동이 전체의 큰 판도를 변경시킬 정도의 수치가 아니라는 차원에서 제가 큰 변동은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예정됐던 TV 토론회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